안녕하십니까. 김기문의 시사쇼 시작합니다. 오늘은 국회에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7월 20일에 최수건 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발생한 집중호우에 따른 가옥 유실 사건으로 다수의 주민들이 휩쓸려가서 실종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실종자 수색에 투입이 된 거죠.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개요를 살펴보면 이제 합동참모본부는 당시 현재도 그렇지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군이 이 실종자 수색 등과 복구에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라라고 하는 지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합동참모본부에서 해병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이 있는 해병 1사단 병력 중 1600명을 차출해서 경북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제54단에 배치를 시키는 거죠. 일종의 파견 명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단편 명령이라고 하는 것을 시행을 해서 이제 해병대에서는 임성근 사단장이 이제 1600명의 병력을 뽑아서 이제 54단에 배속을 시키고, 54단에서는 이제 육군 병력이 투입이 돼서 이제 복구도 하고 또 실종자 수색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육군 병력도 예천 지역의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투입이 됐었던 거는 같습니다. 그런데 육군은 7월 19일 날 전날 다해서 복귀를 하게 된 원인이 당시 너무 기상 여건이 안 좋다. 그래서 복귀를 한 겁니다. 그러면 원칙적으로 따지면 파견된 부대를 지휘관은 당연히 육군 제54단장이 되기 때문에 54단 사단장이 파견된 부대에 대해서도 원부대로 복귀해라라고 하든지, 아니면 육군 합참에 건의를 해서 복귀하도록 조치를 하겠다고 해서 승인을 받아서 복귀를 시키든지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안 하고 있었던 거죠. 그걸 안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은 임성근 사단장은 지휘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활동에 대해서 전혀 개입을 하면 안 됐던 겁니다. 처음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상의 지휘권을 행사를 해서 이제 실종자 수색을 하도록 계속 지시를 한 거죠. 그러면은 원래대로 따지면 육군의 명령이 내려갔으면 실종자 수색에 대한 사항도 명령이 내려갔다라고 할 것 같으면 육군이 같이 했어야 맞을 거고요. 그런데 육군에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았고, 해병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장갑차인가요? 그거까지 들어가가지고 하다가 너무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하질 못하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래 나왔는데 19일 날 나온 거죠. 19일 날 나오고 7월 20일 날 군은 모든 업무 시작이 8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8시부터 시작이 되는데 최상병이 실종된 시간이 9시쯤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바로 옆에서 야영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1600명이 그런 악천후 여건에서
야영한다는 것도 사실 맞지도 않는 상황이지만 부득이하게 그 긴급 복구 작전이라든가 실종자 수색을 하기 위해서 투입이 됐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일단 실종자 수색이다 그러면은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건들에 예를 들어서 물론 그 충남 청양에 보면 구봉광산이라고 있습니다. 구봉광산에서 거의 한 달 가까이 그 광산에서 들어가 있다가 갇혀 있다가 살아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에 대해서 방송에서 예전에 특집 다큐 그런 걸 하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경우냐면 순수하게 그냥 광부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기술자죠, 기술자. 그 광산 그 갱도 내에 전기를 가설하고 이런 거를 하는 기술자였기 때문에 이런 그 기본 상식이 있었던 거죠. 기본 상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 안에서 이제 물을 받아 먹는데 이제 그냥 받아 먹으면 안 되고 하니까 이제 또 뭐 방식을 한다든가 뭐 또 그 당시에 뭐 초 같은 것도 있었고 뭐 이런 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초 같은 것도 키면은 이제 그 산소가 줄기 때문에 키는 것도 최소한으로 해서 켜서 그 겨우 몸을 땅속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 최소한으로 그렇게 하고 또 국민적인 그 지지가 엄청 컸기 때문에 반드시 살려라라고 하는 그런 그 명령까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거의 그 땅속에 안반이 나타나고 하면서 거의 포기하려고 하는 시점에서 이제 그 무슨 소리 같은 거를 듣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계속 작업을 한 끝에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만에 살아나온 경우죠.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경우는 아주 극히 예외적인 경우고, 예를 들어서 항공기다 그러면 항공기 실종, 전투기 예를 들어서 뭐 군함 실종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그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 배에 탄 게 확인이 되고 배가 가라앉았다 그러면 다 사망이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시신이 없다고 하더라도 바로 그 행정관서에서 발급하는 이제 사건 명단이죠. 그 배에 탑승해서 실종됐다 아니면 배가 침몰해서 그랬다 그러면은 바로 1년 정도, 통상적인 실종 선고는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지만 이런 경우는 바로 실종이 처리가 돼서 행정 절차가 완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이런 실종 그 급류에 의해서 떠내려간 사람, 더군다나 일반 급류가 아니고 비가 엄청나게 쏟아진 상황이고 상류에서는 또 그 제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물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떠밀려 내려간 사람이다라고 하면 일단 사망인 건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그걸 시를 다퉈가면서 해야 될 그런 급박한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한마디로 인명 구조가 아니라 시신 수습이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급박하게 긴급하게 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임 사단장이 이제 부하 병력들을 계속 체근을 하면서 현장 가서 뭐 동료를 하다 보니까 그 통상적으로 물속에서 작전 구조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뭐 방송에도 많이 나오지만은 그 각자 이제 끼인 로프를 연결해 갖고 거기에 매달려 갖고 그 사람들이 이제
쭉 서서 하고 당연히 구명조끼를 입고 뭐 이렇게 작업을 하죠. 그런 상황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아무런 장비가 없이 갈퀴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삽 이런 거를 가지고 현장에 도착했다라고 하니까 처음부터도 이제 그 군에서도 대응이 아니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육군 54단에서도 처음에 그 합참에서 단편 명령에 의해서 해병대 병력을 받았으면 장비를 뭘 갖고 와라 라고 했었어야 맞는데 장비를 뭘 갖고 라고 하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삽과 뭐 이런 거를 가지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은 한마디로 삽이면 뭡니까? 잔해물 제거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집 같은 거, 화재 같은 거 나거나 그 침수 피해 발생하면 하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하고 다 해병대 병력이 다 간 거죠. 그러면은 사실상 해병대 병력이 필요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군에 계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후방 지역은 사실 현역 병력이 거의 없습니다. 막말로 거의 없기 때문에 이제 정규 그 해병대가 이제 정규 병력이고 나머지 병력들은 이제 아주 최소화된 그런 이제 병력들이 주둔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경북에서도 그런 상황이니까 병력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현재 자기네 주둔지 경계 병력 정도의 약간의 여유 병력들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들은 못한다 하니까 아마 합참에서 해병대 병력을 지원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1600명이면 엄청나게 많은 병력 아닙니까? 1600명이면은 한마디로 소대 육군으로 기준으로 따지면 소대 병력이 한 1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소대 병력이 130명 정도 되면은 중대는 한 400명 정도 되거든요. 400명, 500명. 그러면 1600명이면 대대병력 정도가 같다는 겁니다. 대대병력. 그러니까 대대병력 정도가 투입이 됐고, 그러면 병력 규모가 엄청난 병력인 거죠. 사실상 그 많은 병력이 투입을 됐는데 대간첩 작전이 아닌 다음에야 이렇게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을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아무튼 그거는 차치하고, 그래서 이제 제22대 국회가 5월 30일에 시작이 됐죠. 그래서 현재 이제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출이 됐고, 이제 당연히 야당들 단독으로 해서 이제 선출이 됐지만, 어쨌거나 다수결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선출된 국회의장이고, 또 그 국회의장 선출 다음에 11명의 그 위원장을 선출을 해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정청래 의원이 위원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야당인 박찬대 의원 등 170명이 발의한 순직 해병 이제 수사 외압 및 관련자 이제 해외 도피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이제 5월 30일에 국회에 제출이 돼서 이제 지난 금요일 6월 21일에 국회에서 입법 청문회를 정청래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 개혁신당을 포함한 의원들이 참석을 해서 이제 입법 청문회를 심야까지 했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봤는데 거의 아침 10시부터 시작해서 밤 10시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그쯤까지 했는데 입법 청문회 당시에 이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었고, 이제 정청래 위원장이 이제 법무부 장관은 그 입법 청문회 결과에 따라서
그 법률안 처리에 관한 협의를 그 간사와 협의를 진행을 할 동안 잠시 대기 좀 해달라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그 입법청문회 출석 명령 출석하는 것만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출석한다라고 해서 바로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에 국회 방송에서 또 진행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입법청문회 끝나고 바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제 그 소위원회에서 수정 심사 보고 한 내용을 그대로 이제 확정해서 위원회 안으로 통과를 시킨 거죠. 그래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통과된 내용을 보면 이제 기존 안이 그 6개까지의 그 이제 사건 수사 대상을 선정을 했죠. 그래서 최상병 순직 사건, 그리고 사건 은폐 관련된 사건, 그리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 해외로 가게 된 사건, 그리고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의 그 관련된 사건, 이런 사건들 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에 관련된 사건을 포함해서 6가지의 사건들에다가 그 관련자가 수사를 할 때는 이제 회피하도록 하는 그 조항을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 조항을 추가를 시켰고 나머지는 크게 변동이 없이 그대로 처리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법 체계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당연히 이 사건이 일단은 경찰에서 사실 바로 투입이 됐었어야 맞는데, 왜냐하면 그 군부대가 당시 작전 지역이었던 거는 맞지만 사실은 어쨌든 그 군부대 작전 지역이라 하더라도 영외기 때문에 그렇고 어쨌거나 변사 또는 그 이제 물에 휩쓸려서 사건이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이제 순직이 된 거는 당연히 공무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순직으로 처리가 된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경찰이 바로 수사를 착수를 했었어야 되는데 착수를 안 했고, 그런 와중에서 7월 30일 2023년 7월 30일에 이제 그 해병대 박정훈 대령이 이제 수사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그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결과 보고를 국방부 장관까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 이렇게 해서 결재를 맡아가지고 이제 이첩을 하려고 해서 이첩 방침을 맡았는데 갑자기 다음 날 이첩을 보류해라 라고 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고 여러 그 대통령실 뭐 인사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 인사비서관이 아니라 공직기강 비서관, 뭐 국방비서관 뭐 이런 식으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개입이 있었고, 그 다음에 국방부 법무관리관, 그 군검찰단, 그래서 군검찰단장이 법무관리관과 회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거를 가서 경북경찰청에 가서 세수를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국방부 검찰단장 하면은 아마 계급이 꽤 높을 겁니다. 아마 별 1개나 뭐 이 정도 하여튼 별 1개나 별 2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같으면 국방부 법무관리관도 원래는 별이었었는데 이제 국방부를 이제 민간으로 이양하는 그런 조치에 따라서 법무관리관이 별이 아니라 이제 일반 그 변호사 자격을 가진 그런 이제 뭐 민간인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하여튼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심지어는 지난 21일에 그 이시원 그 공직기강 비서관이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은 뭐 대통령이 경로한 것도 비밀이다 이렇게까지 하더라고요. 그런데 뭐 자기 심정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국회는 정부에 대한 그 감독이라고 하기는 조금 뭐 하지만요. 조사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다른 어떤 것도 거부할 수 없고 다만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에 대해서만 인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7월 20일 날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7월 하반기 이제쯤 되면 그 모든 통화 기록이 1년 지나서 다 삭제가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제 생각 같아서는 다음 달로 미루지도 말고 지금 바로 처리를 내일 모레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어서 바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여당은 안 나올 것이 뻔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나오든 안 나오든 또 일부 찬성하는 국회의원도 여당 의원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일단은 200명 국회 제의요구 인원이 넘든 안 넘든 간에 일단은 1차에서 표결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정부에 빨리 이송을 시켜야 되고, 예를 들어서 200명이 넘든 250명이 넘어서 통과가 되든 간에 대통령이 제의요구를 하면 다시 그 출석의원 과반수의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서 재의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재의결 당시에만 200명이 넘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안에 빨리 표결을 해서 정부로 이송시켜야 되고, 윤 대통령이 자기가 개입된 사건, 심지어 김건희 씨, 배우자 김건희 씨가 개입된 사건에 대해서 지난 20일 때 국회에서 도이치모터스 일명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제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직접 자신이 관련된 이번 특검에 대해서 거부를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루라도 빨리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억울하게 그 명령에 따라서 억울하게 죽음을 당한 거죠. 왜냐? 물론 대간첩 작전 같은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뭐 간첩이 침투를 해서 무슨 요인 암살을 시도하고 있다 이런 거라고 하면 당연히 시급을 다투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이렇게 실종자 사실상의 사망자 시신 수습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천후 속에서 수많은 병력을 투입을 해서 그 사망한 최상병만 사망을 했지만 그 당시에 휩쓸려 간 장병들이 여러 명이라는 겁니다. 그 중에서 최상병만 더 깊은 데 들어갔다가 더군다나 이제 뭐 이렇게 땅속을 쑤셔야 되는 거지, 땅속이 아닌데도 쑤시는 것도 이상한데, 아무튼 땅속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간첩 무장공비나 이런 경우에는 땅속에 파고 들어가기 때문에 쑤신다고 쳐요. 그러면 바닷속이다 그러면
바닷속에는 쑤시지 말고 장대 같은 걸로만 만져봐도 되는 건데 굳이 쑤시는 장비를 갖고 들어가서 찔러봐 갖고 자기가 서 있는 발판을 찔러보는 거니 자기가 죽게 만든 거죠. 병력을 죽게 만든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건 살인이나 진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 명령을 한 임성근 사단장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마땅한 거죠. 사실상의 과실치사가 아니라 사실상의 살인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거를 생각을 못했다고 하면 장군이 자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의 판단력도 없이 어떻게 그 몇천 명의 병력을 지휘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반드시 그 특검법이 처리가 돼서 빨리 그 증거 확보를 통해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대통령이 불법적으로 개입을 했다면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통해서 그 부득이하다면은 대통령 탄핵까지도 할 수 있는 사항인 거죠. 이거는 불법적인 개입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발생한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드러난다고 하면 박근혜 씨 탄핵 사건과 같은 탄핵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국회 본연의 모습을 빨리 회복해서 지금 당장이라도 그 최상병 사건에 대한 특별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기문의 시사이슈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